수업을 시작해 보겠어요. 직선의 방정식 나가도록 하겠어요. 성남은 기말고사에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 확정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2학기를 대비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따로 하진 못해요, 시간상. 그러니까 지금 잘 듣도록 하세요.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에요. 도형의 방정식을 직선과 곡선을 구성이 되고, 곡선은 원의 방정식이 고1 과정인데, 곡선은 원만 있는 게 아니고 2차 곡선으로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이고 나머지 3개를 기하라는 선택 과목에서 해요. 통상 2학년 때 이과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성취도 평가로 해요. 그 단원도 이 단원 도형의 방정식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 단원 구조가 적용이 된다. 3가지를 배운다. 3가지가 뭐냐면 그 도형의 정의, 그 다음에 방정식, 그 다음에 위치관계. 이것과 거꾸로 가는 단원이 함수 단원이었죠.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야. 직선의 정의가 뭐죠? 두 점의 최단 경로로 연결한 선. 또 다른 정의는 일정한 방향의 선. 지금 이게 뭐야? 말이지.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그림 상황 이 정의인 거거든. 그래서 뭐? 그림을 식으로 바꾼다. 바꾼 후에는 식을 활용하자. 활용하는 게 뭐냐면 위치관계. 위치관계는 기하 단원의 최종 목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함수 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단원 구조가 이렇게 된다. 그림에서 식을 유도하는 후에 식을 위치관계, 최종 목표를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알겠죠? 이렇게 흐름이 구성이 된다라고 알아두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표현해 보면 그림으로부터 식을 유도하는 걸 통상 자취, 방정식, 구하기라고 수학에서는 얘기해요. 자취란 말은 그냥 도형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도형이 움직인 뭐 흔적? 뭐 그런 개념인데 그냥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구하기거든. 그래서 얘는 그 개념을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를 해당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셀을 피세요. 셀을 펴보면 평면 좌표 차례를 펴면 도형의 방정식에서 9단원, 10단원, 11단원이 각각 평면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잖아. 그쪽을 가보겠어요. 150페이지 정도를 펴보세요. 151페이지. 그러면 152페이지 앞에 페이지가 표현되지 않는데 큰 4단원 도형의 방정식 해서 나오죠. 그리고 거길 보면 9단원이 평면 좌표, 10단원이 직선의 방정식, 11단원이 원의 방정식, 12단원이 도형의 이동인데, 도형의 이동을 빼고 자취 방정식 구하기 유형들이 있어요. 보면 평면 좌표에서는 유형 13번,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평면 좌표,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는 유형 18번 이렇게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고, 원의 방정식에서는 그 가운데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유형 10번 자취 방정식 해서 아폴로니오스의 원, 이런 것들이 보여요.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는 해당 유형이 따로 없고, 그래서 요 유형들을 좀 거기에 있는 문제를 한 문제 정도 일단 풀어서
맛보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평면 좌표에 유형 13번 펴봐. 거기에 뭐 난이도가 높은 게 있나 한번 보겠어요. 유형 13번. 패스.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너무 쉬운 문제들만 있어서 마지막 유형. 거기에서 빨간색이 하나 보이네. 저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231번 문제를 읽어보세요. (1231번) 있잖아.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좌취를 뭐라 부르죠?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각의 이등분선이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구하기거든. 그러면 요거 한번 구해보자. 1231번 일단 풀어보세요. 시작. 1231번. 자, 그만.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보겠어요. 이 문제는 좌취가 포인트가 이제 참고 중요한 거죠.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각의 이등분선은 기하에서는 매우 기본적인 분자에 해당되고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뭐 이제 자취 방식 구하려고 지금 봤는데 각의 이등분선이 나와서 한번 선택을 해서 어차피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제시되기도 하거든. 그러면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이 뭐야? P잖아, P. 그럼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A, B라고 표현한다.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고, 그래서 이게 시작이고 그 목적은 뭐야? A와 B의 관계식. 이게 목적이야. 이게 뭐야? 자취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걸 제일 처음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킨 대로 가는 거지. 뭐 얘랑 얘랑 거리, 그리고 얘랑 얘랑 거리가 같다. 그럼 문자가 몇 개? 2개. 이거랑 이거랑 같다. 식이 몇 개? 1개. 그래서 두 문자가 한 문자로 표현되는 거 뭐라 불러? 관계식. 그래서 그게 답이 된다. 물론 마무리를 할 때는 B를 Y로, A를 X로 바꾼다 정도는 해주면 좋고.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뭐야? D1. 요거 거리를 D1이라고 합시다. 그럼 뭐야? 루트 5 분의 절대값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 이거고, D2는 역시 루트 5 절대값 2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두 개가 같다. 따라서 일단 적어보겠어요. 이거 양변에다가 루트로 곱하면 없어지잖아. 그럼 절대값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 이고 절대값 2A 플러스 B 플러스 1 절대값. 마무리를 적어주면 각의 이등분선 구하기 이기도 해요.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나오기도 해.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 방식을 구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나오기도 해. 그럼 이게 답이야. 이게 그냥 답이야. 문제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정리를 시켜주자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말로만 하겠어요. 참고로 절대값 A 콜 절대값 B이면 필요 충분 조건이 뭐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이다. 또는 A제곱이 콜 B제곱이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겠어요. 말로만 한다. 다시 절대값 A 콜 절대값 B의 필요 충분 조건은 A제곱이 콜 B제곱이다. 또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이다. 알아두세요. 그래서요. 뭐 유도 그걸 왜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유도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이 아니지. 그래서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은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 또는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된다. 잠깐만. 이거 뭐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네. 완전 일반형 형태로 표현해 주면 a 이거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마음이 급해서 넘기면 마이너스 b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퀄 0이다. 그래서 따라서 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퀄 0이다. 관례적으로 직선의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은 x와 y라는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걸 줄로 넘기면 3a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3b 맞죠? 는 0이다. 따라서 x 플러스 y는 0이다.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뭐 원점을 지나는 거. 그러니까 이거죠. 답이 이거고 참고로 알아주세요. 참고는 뭐냐면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죠? 두 직선은 무슨 관계야? 수직이다. 항상 그렇다. 알고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알고 있어야 돼요. 두 직선이 있다. 이건 참고라고 했어요. 참고. 얘 가계 이등분선. 이 가계 이등분선. 그러면 이거랑 항상 수직이야. 왜 그렇죠? 하면은 가계 이등분선과 동그라미 XX 다 합쳐서 180도 평각. 반띵은 90도. 그러니까 하얀색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관계없이 항상 이렇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건 참고로 알려줘요. 이거는 뭐 어디다 써먹느냐? 이걸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더라도 내가 제대로 구했나는 알 수 있잖아. 두 개가 서로 수직 관계인 걸 보면 내가 제대로 구했군. 뭐 이렇게 검산용으로. 알겠죠? 근데 너무 쉬우니까 1, 2, 3, 4 한 문제 더 풀어보겠어요? 푸세요. 1, 2, 3, 4 1234번. 자, 그만.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보겠어요? 자, 지금 계속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걸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도형의 방정식 단원 구조가 이러와 같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걸 자취 방정식이라 한다. 자취 방정식 구하기라 한다. 그리고 그걸 하나의 유형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들을 맛보기를 풀면서 자취 방정식 구하기에 대한 맛보기를 하자. 앞으로 이제 졸라게 내신을 대비해서 문제를 많이 풀 때 이제 이런 문제가 간혹 나오면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로 나오겠죠. 그랬을 때 본격적인 걸 하도록 하고 지금은 방향 설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거든. 그리고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림 상황을 식으로 바꾸는 거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여기서 그림 상황을 진술하고 있죠. 뭐 삼각형의 넓이가 20이다. 그죠? 오케이. 그래 보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느냐 하면 A와 B 두 점으로 제시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A는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는 5,3 좌표를 생략하고 대략 이렇게 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P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근데 P가 밑에 직선 AB 위에 있지 않다 라는 말은 왜 들어가 있는 거지? 내가 납득이 잘 안 돼. P가 직선 AB 위에 있으면서 삼각형 ABP의 넓이가 20이 될 수가 있나? 삼각형이 안 되잖아.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데 이 단서는 왜 주어지는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럼 대략 이 정도 있다고 치자. 그럼 지금 뭐가 되냐면 두 점은 선분이다. 두 점은 선분이다. 그런 얘기 됐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했지. 지금 하얀색을 그은 건 상수죠. 상수. 이게 상수란 건 알아봐야겠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야? 3. 맞죠? 4. 그래서 5다. 5죠.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 참고 관련 이론이 뭐가 있냐면 뭐 나중에 온 학생들은 새로 듣는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들었던 건데 너무 기본적인 개념이라 이런 이름도 민망한데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죠. 삼위일체다. 세 가지 개념이 한 몸처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뭐 넓이. 삼위일체가 뭐냐면 넓이. 오케이? 넓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수직, 그 다음에 곱셈. 이 개념은 한 몸처럼 붙어 있는 개념이다. 이런 거거든.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 이 문제에서 지금 뭐 넓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 또는 이걸로 해석하는 거고 그림상에서는 뭐 지금 이걸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면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이게 얼마야? 8인가 8? 8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너무 기본적인 거라고 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없더라도 이걸 8로 생각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야 하는데 선생님이 평상시에 수직 조건 이번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수직 조건이 다시 등장할 거고 그때도 강조할 거거든. 왜냐하면 이게 좀 중요하게 나중에 사용될 거니까 이런 쉬운 문제에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지. 그리고 이건 뭐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죠.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배우는 거니까 이 단원의 자취 방식 구하기로 실려 있는 거지.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된다고 했죠? P. 이게 P인가? P. P라는 점에 대한 언급이 없죠? 이걸 뭐 해야 돼? A, B라고 네가 놔야겠다. 목표는 A와 B의 관계식이다. 뻔히 아는 것도 적는 거는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 관계식이 네가 해야 될 목적이다. 그래서 관계식 이거지 뭐. 근데 이걸 뭐가 되는 거야? 야, 이 직선의 방식 구한 사람. 일반형으로 불러주세요. 구한 사람. 4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1 이퀄 0이 들어가야죠. 아무튼 그래서 뭐 그냥 5다. 5 절대값 4a 플러스 3b 마이너스구나. 내가 적어놓고 있지만 여기에 내가 쏟고 있지라. 자, 아무튼 이거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11은 얼마? 8이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하면 지금 이거 직선의 방식이 몇 개 나오겠니? 2개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게 답이 되겠어요. 해줘야 되나? 해줘. 그냥 네가 정리하세요. 알겠죠? XY로 바꾸는 건 까먹지 마시고. 알겠지? 별건 아니고 내가 여기 칸 좀 남기려고 하는 게 이거 왜 2개가 나오니? 참고. 자, 이거 자취 방식 구하기는 그냥 여기서 끝이야. 이게 왜 근데 난이도가 상한 거지? 뭘까, 이유가? 몰라. 자, 그런데 참고 개념이 뭐냐면 이거 다 알 거야. 보통은 이렇게 부르는데 평행과 넓이. 우리 원장쌤은 왕관 법칙. 평행과 넓이가 뭐죠? 평행하다. 오케이? 그랬을 때 이런 거 아무렇게 해줘봐. 너무 성의 없다. 성의가 있냐?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지. 뭐? 평행일 때. 그죠? 왜 그렇죠? 평행이니까 높이가 같아. 그리고 밑변의 넓이가 같아.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 이거지.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요?
뭘 그래서요. 지금 이거잖아. 거리가 8이다. 사실 이 문제를 읽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길이가 5라고 결정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지금 이게 5인 셈이지. 이 문제에서 이게 5인 셈이야. 오케이? 그리고 넓이가 얼마?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0이잖아. 그럼 이 넓이가 20이 되는 거야. 그 점, P는 어디에 있니? 하면 평행한 직선 위에 있다. 이해 갔나? 그런데 그게 위에만 가능한 게 아니죠.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쪽에도 있겠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오케이? 그래서 두 개인 걸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평행이야. 따라서 4,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3. 이게 넘어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더라도, 이쪽에 붙이더라도 4, 마이너스 3은 유지가 되죠. 오케이? 왜? 일반적으로 표현했을 때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건 A'분의 A, 콜 B'분의 B, 콜 C'분의 C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일단 상황의 추측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평행 조건의 하나예요. 문제에서 평행이 등장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개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알아둬야겠어요. 이것의 응용 버전이 뭐니? 하면 이거지. 뭐? 이 넓이랑 같다. 왜? 같은 넓이에서 공통 부분 뺐으니까. 역도 성립하는 거 아나? 어떤 이런 모양이 있어. 근데 이 넓이랑 같아. 그랬을 때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은 평행일까? 거꾸로 물으면 와, 평행이에요. 안 믿기겠지만. 이해 갔나? 알겠죠? 그것도 알아두세요. 이렇게 변형되는 건 기본이지, 기본. 이쪽은 난이도가 높아져서 그런지 잘 안 붙지만. 알겠죠? 그래서 얘는 또 관련된 내용이 이거인 것 같아. 정리하세요. 자, 봅시다. 이 문제의 주제는 기울기가 되겠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직선의 방정식 단어 내용을 들어간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단원 구조, 두 번째는 직선의 생명은 기울기다.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고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였다. 그래서 기울기 수능 관점인데 기울기가 뭐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지. 선생님이 삼각형 표현을 썼는데 그냥 이렇게 적기가 귀찮아서 적은 거고 마치 직각삼각형 적으면 이게 델타라는 그리스 문자예요. 여기를 조금 더 그러면 소문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델타는 수학에서 증가량을 의미한다. 알겠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고 얘를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x2-x1분의 y2-y1이고 y는 fx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x2-x1분의 fx2-fx1이다. 이게 통상적인 기울기 표현이에요. 그런데 기울기의 수능 관점이란 무엇이냐? 라면 여기에서 일단 나오겠어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데? a분의 b야. 여기서 a분의 b는 a분의 b가 아니다. 그럼 뭐죠? a분의 b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이다. 그래서 a분의 b라는 놈을 저렇게 바꿔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a, b와 0,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가 기울기를 수능에서 다루는 방식이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 이게 기울기다 하는 거지. 이게 왜 기울기니? 하면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 그대로 적으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x다. 델타 x가 1, 2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 자체를 기울기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x의 증가량이 얼마? 1. 그래서 분모가 1이면 생략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통상한다. 알겠죠? 두 가지 관점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등장했잖아. 이 표현은 뭘 의미하니? 라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을 의미하고, 그럼 뭐니 이거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지. 두 직선이 뭐야? 하면은 0,0과 a,b를 지나는 거랑 0,0과 c,d를 지나는 거야. 0,0은 여기잖아. 그래서요. a, b는 이 선분 위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 대략 이렇게 잡으면 이게 a, b라고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랑 수직인 건 그으면 대략 이런 식으로 거든요. 수직이다. 이게 지금 수직이다를 의미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은 곱이 마이너스 1이란 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뭐죠? P였나? P. 이게 P고 Q는 이 직선 위, 요 직선이야. 여기도. 그런데 그 중에서 원의 내부에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Q는 여기 어딘가 있다. 사실 여기 어딘가 있다고 이것도 Q 다 Q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거든. 지금 이해 갔죠? 오케이? 그러면 이 영역은 뭘 생각하는 거야? 영역은 경계. 여기가 아니고 얘가 여기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여기까지 갔을 때 90도는 여기 이게 90도지. 여기가 어딘데? 마이너스 1,1 여기는 1,1이다.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얘가 여기로 가면 거꾸로 가면 여기 간다. 90도다. 오케이? 그래서 이 사이로 움직이면 이 노란색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서 다시 이쪽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의 넓이다. 가 되겠어요. 이 넓이가 얼마니? 라는 거거든. 오케이? 참고로 지금 여기는 이렇게 지름이죠. 요점과 요점을 연결하면 지름이죠. 오케이?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어요. 답은 1번. 말로만 하겠어요. 1번. 알겠지?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활골은 부채꼴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뺀다는데 이거는 그 중에서도 특히 반원에 해당되는 거니까 반원의 넓이 2분의 파이죠. 빼기 이 정사각형 이거랑 합친 거는 정사각형 넓이와 같죠. 그래서 2분의 파이 빼기 1 해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 그래서 1번이 답이다 가 되겠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 답이다 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그래서 이 문제의 주제는 기울기라는 놈을 난이도가 있는 모의고사, 특히 수능에서는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걸 두 가지 방식으로 살펴봤어요. 하나는 원점, 하나는 x의 증가량이 1이다.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얘도 알아주세요. 참고로 수열 단어를 배운 학생은 이게 뭐죠? 공차가 되겠어요. 그래서 공차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 d는 기울기가 된다라는 원리와도 연결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일단 패스. 수열 단어는 안 배운 학생은. 아무튼 그런 관점이다. 그래서 직설의 기초 소양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정의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한 것으로 치고 정의 다음에 배울 게 방정식이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가 된다. 수학의 원리 펴세요. 167페이지. 수학의 원리 167페이지를 보면 필수 개념 여러 가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오죠. 여러 가지 직선의 방정식인 필수 개념과 그 밑에 연구 1번까지 읽고 이해하세요. 시작. 필수 개념과 연구 1번.
이거 어떻게 풀려나고요? 이 문제는 그래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직선의 방정식인데 첫 번째는 그림 중심의 방정식, 두 번째는 식 중심의 방정식이죠. 그림 중심의 방정식이랑 이차함수로 표현한다면 y 콜 a x-p의 제곱 플러스 q 또는 y 콜 a x-알파 x-베타와 같이 그림과 관련된 요소를 식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식 중심의 방정식은 이차함수로 표현한다면 y 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죠. 식 중심이란 말은 식이 정리되어 있다라는 거지. y 콜 예를 들면 이차함수에서 y 콜 a 괄호 x-p의 제곱 플러스 q는 꼭지점을 알 수 있는데 정리는 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곱셈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건 다항식의 정의, 다항식의 합골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항식이 아니고, 그래서 합골이어야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지.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그림 중심과 식 중심이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식 중심이란 거기 말하는 거지.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169페이지 필수 개념에 나와 있는 식이 식 중심이지, 즉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되어 있어서 x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 알겠니? 이게 식 중심이다. 그러면 지금 네가 봤던 167페이지 박스와 그 아래 연구 1번은 다 그림과 관련된 요소를 표현하고 있다. y-y1 이퀄 m, x-x1은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이다. y 이퀄 mx 플러스 n은 기울기가 m이고 y 절편이 n인 직선의 방정식이다. 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말할 것도 없고, x 절편과 y 절편이 각각 p와 q인 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를 봅시다. 이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뭐 꼭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거 아닌데, 예제 프린트 그림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x축, y축, 그리고 조건이 두 개지. 4,2를 지나고 넓이가 16이다. 4,2면 대략 이 정도가 되겠죠. 4,2를 지나고 넓이가 16이다. 그러면 4,2를 지나고 넓이가 16인 삼각형 x축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둘러싸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 근데 너는 답을 이상하게 못 하는 거야. 이거 x축의 양의 방향하고 y축의 양의 방향.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잖아. 근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풀고,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조건이 두 개가, 하나는 4,1을 지나고 하나는 넓이가 16이다. 지금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몇 개가 제시되어 있니? 총 4개의 방정식이 제시되어 있거든. 4개. 그죠? 4개가 제시되어 있죠. 그 중에서 뭘 선택해서 하려면 지금 한 점이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게 적당하겠지. 풀어보면 직선의 방정식을 뭐 y-2 이퀄 m 바로 x-4다 이거잖아. 맞은 사람 이렇게 했나? 그럼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x 대신에 뭘 넣어? 0을 넣어. 그러면 이 점에 y좌표가 나오겠죠. 0 넣으면 얼마지? 마이너스 4, 병신아, y는 마이너스 4m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고, y 대신에 0을 넣으면 x의 값이 이 점에 x좌표가 나오겠죠. y에다 0 넣으면 자, x는 4 마이너스 할 수 있어. 안 도와줘도 씨발. 자, 이렇게 맞나? 맞겠지? 맞냐? 자, 이렇게 된다. 따라서 이 두 개 곱한 거 마이너스 4m 플러스 2,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m분의 2. 사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2 마이너스 4m이죠. 아무튼 이게 얼마야? 하면 16의 2배 32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게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나? 이번에 m 곱하면 아무튼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 m이 음수인 거 찾으면 되겠죠.
지금 그림상 m이 음수일 수밖에 없잖아. 그림상 x축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m이 음수일 수밖에 없잖아. 지금 이해 갔죠? 졸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걸 못 풀겠는 어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양변에 m을 곱해. m은 0이 아니니까 곱해도 돼. 응? 그죠? 풀이 두 번째. 풀이 두 번째는 뭐냐면 얘를 A, 얘를 B라 하자. 그럼 뭐가 되죠?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이거지. 이게 영구 1번에 있는 절편 방정식인 거잖아. 이때 A와 B는 양수이다. 그림에서 양의 부분으로 둘러싸이다라고 했으니까. 이해 갔나?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4,2 때문에 뭐가 되느냐? A분의 4 더하기 B분의 2는 얼마? 1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넓이는 2분의 1 AB는 아까 이것처럼 표현하면 32다. 이거죠? 이래서 이때 뭐 직선의 방식 A와 B를 구하세요. 아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면 대칭식은 아니지만 대칭식 구조가 비스무리하게 나와요. 그래서 뭐 양변에 A, B를 곱하면 이거 어떻게 되지? 양변에 A, B를 곱하면 2A 플러스 4B는 AB다. 근데 AB가 얼마지? 32다. 따라서 A 플러스 2B는 얼마? 16이다. 이왕 이렇게 하면 그냥 대칭식을 만들어 버리세요. 어떻게 만드는데요? A, 2B는 64다. 그래서 AB에 대한 대칭식이 아니고 A와 2B에 대한 대칭식이다. 지금 이해 갔나?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어요. 뭐 대입을 하든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죠. T제곱 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64는 0인데 이때 T는 뭐죠? 이 두근은 A와 2B다. 물론 두근이 모두 양근이 되겠어요. 이거 뭐야? 중근이지. 8이지 8. 그러니까 얘 이퀄 8이요. 오케이? 그래서 A는 8, B는 4다. 따라서 얘가 뭐야? 8분의 X 플러스 왜 하고 있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 답이 나오나?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가 나온다.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이 문제는 지금 뭐에 대한 예제로 지금 제시한 거냐면 별건 아니고 시작을 이렇게 풀어도 타당한데 통상 이렇게 풀기가 더 이렇게 발상적으로 더 수월하지. 한 점이 주어져 있잖아.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이걸 보통 이용하거든. y-y1 equal m x-x1 여기를 보세요. 문제도 못 풀어놓고 이걸 이용하거든. 그럼 이걸 이용해서 풀면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풀긴 가능해. 근데 이걸 이용하면은 결론이 뭐냐면 이 식이야. 그 다음에 이걸 이용을 하면 이건 뭐 절편 방정식이죠. 그럼 절편 방정식은 왜 생각을 하니 하면은 문제의 진술이 x축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둘러싸였다. 그러니까 여기가 절편이 있다 이거고 둘 다 양수이고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술이 되어 있으면 이걸 생각을 하면 식이 깔끔해진다. 상대적으로.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식이 상대적으로 깔끔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꼭 선생처럼 이런 기교를 부리지 않더라도 갑자기 A, B를 A, 2B로 바꾸는 기교를 대단한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치환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있으면 이게 한 문자로 보일 거예요. 왜냐면 안타깝게 대칭식이 아니거든. 안타깝게. 그럼 만들어 버리지 뭐. 이렇게 가는 건데 대칭식을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 수 가능하고 아니면 이제 뭐 이거 어떻게 하겠니? A는 16-2B에서 여기다 놓고 뭐 하겠지만 뭐 그래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더 절편 방정식이 더 유리할 때가 있다. 지금 얘는 절편 방정식. 예제로 한 거야. 문제의 진술이 절편 방정식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면 절편 방정식을 포인트로 잡았느냐? 지금 여기 4개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낯선 게 뭐야? 절편 방정식이거든. 상대적으로 낯선 게 절편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절편 방정식이 사용하는 예를 보여주려고 두 가지 풀이로 굳이 두 가지 풀이로 풀었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만 안 풀고 이게 좀 더 유리하다는 건 비교를 해보면 식계산상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유리하다는 느낌이 올 거고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차이가 되냐면 얘는 발상적으로 4,2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가 좀 더 자연스럽게 발상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의 진술이 이렇게 X축의 양의 관계와 Y축의 양의 관계가 둘러싸였다면 그림상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었을 때 16이란 놈을 좀 넓이를 곱셈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곱셈과 이 곱셈으로 표현할 생각을 하면 그때 마침 뭐가 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각각 절편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문제의 진술이 절편 방정식과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발상도 가능하고 그랬을 때 오히려 저 풀이보다 이 풀이가 계산상 유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절편 방정식도 이렇게 사용을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겠다라는 얘기가 이 문제의 주제가 되겠어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해 갔나? 알겠죠? 오케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